학폭 사건에 있어서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증거를 수집하는 게 꽤 어려운 것 같아요. 목격 학생 사실 확인서에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랑 작성일자는 꼭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은 추가로 기재해 주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목격 학생 진술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직 학폭위로부터 결정을 받기 전이라면 학교폭력을 제기한 사실이라던가 누가 가해 학생이고 누가 피해 학생인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소문내지 말라라는 주의사항은 전달받으셨을 건데요.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단정적으로 그 아이가 가해 학생이고 그 아이가 나쁜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확인서를 받으시면 안 되고, 요 사실확인서 진술서에 대해서 목격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때 당시에 봤던 사실 그대로 기재해달라 라는 식으로 요청하셔야지, 요 학교폭력 사실을 소문내거나 하신다면 또 다른 보복행위,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격 학생 진술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능하면은 소문을 내면서 나를 위한 확인서를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목격 학생에게 1대1적으로 요구하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목격 학생 진술서를 받을 때 목격 학생 부모님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할까요? 결론만 물어보신다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효력이 아예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격 학생도 결국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서를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타당한지 진실한지 신빙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확인서 진술서를 확보함에 있어서도요, 목격 학생의 보호자님의 동의를 구하시고 동석하에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진술서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목격 학생의 진술서를 작성해주면 이 목격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보호자님들도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자녀가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아니고 목격 학생일 뿐인데도 괜히 엮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동의를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 그리고 목격 학생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봐서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땡땡이가 봤다고 하던데 너 왜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특정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고요. 다만 목격 학생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자체조차도 말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는 내용을 진술하려고 하다 보니 목격 학생들은 보복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진술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꼭 잘 설명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진술서를 확보했으니 땡! 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학교 측, 교육지원청 측에도 계속해서 이 아이에 대한 신분 보장, 비밀 보장을 요청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친한 친구를 이용해서 거짓말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짓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될까요? 이 부분은요, 사실확인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확인서라는 것이 그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른 증거들과 함께 취합을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어찌 됐든 참고 자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술서도 단 한 명의 진술서만으로 다 인정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객관적인 여러 명의 진술서도 더 의미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위원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과 일치하는 부분,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는지도 모두 심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진술한 사람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과 어떤 관계인지, 과연 객관성을 가질 만한 사람인지도 중요한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에서는요, 이 진술서의 신빙성으로 인해서 배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의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너무 다른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술서를 쓴 학생이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의심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증거 자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더 인기가 많은 학생이어서 받아온 사실 확인서가 더 많을 경우에 그 수량의 차이가 학폭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참 이게 답이라고 하기도 죄송스럽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피해 학생 보호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게 되면서 학교 생활조차 힘들어서 학교에 잘 안 나가게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가해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더 많은 사실 확인서, 더 많은 진술서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량적으로 이미 우리가 분리하고 학교폭력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증거라는 것이 사실 확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서조차도 우리가 확보하는 사실 확인서가 있지만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통한 목격 학생 확인서 또한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레짐작 포기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사실 확인서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우리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확인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증거를 확보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다 학교폭력. 우리 어느 순간부터 학교폭력이 증거싸움으로 되어서 보호자님들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목격 학생 사실 확인서, 진술서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확보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과 상담 문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